자, 금양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전략 설정해 드리고, 오늘 금양 부분에 있어서 개장 초부터 오늘도 역시 매매 사인 나갔는데, 일단은 오늘 하루짜리 이벤트로 이건 끝날 거예요. 11월 9일 매년 한 번 있는 이벤트로 끝날 거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직 그 디자인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디자인도 안 하고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이미 세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벌써 디자인 나오고 이제 뭐 안내 나가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선착순 10명은 바로 끝나겠죠. 그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방을 잠시 오픈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상한가 종목이 어제까지 6개가 나왔는데 오늘은 뭐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양 같은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가 나오거나 그래도 6, 7천억 이상의 종목에서 이런 미래나노텍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땡큐 하겠죠. 일단은 지금 기준에 하나솔루션의 매수 사인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가져갈게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고자락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멈춰 있고, 그리고 금양을 녹화하겠습니다. 금양 부분은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쁜 공디님께서 7월 25일 날 올려주셨을 때 그 기준에서의 범위에서부터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제 오늘 저점 편입 좀 늦게 들어갔죠. 어제 이제 다 뭐 10% 편입해서 있었던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28일 날 상한가 이후에 계속 뭐 매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문자 매매 사인 보시면 이제 뭐 나오겠죠. 근데 오늘도 편입을 하고 나서 흐름, 그리고 금양의 지금 수익 범위가 상승률이 619%예요. 523이 아니라 619%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금양 한번 더 뿌려주세요. 금양 카카오뱅크를 뿌려주세요. 카카오뱅크. 금양은 뭐 녹화해서 한번 뿌리면 되죠. 녹화가 한 시간 걸리겠다. 금양 뿌려주세요. 금양 한번 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금양의 기준에 이제 619%까지 올라왔는데, 7월 25일 그 첫 기준을 떠나서 그 기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금양의 상승률은 뭐 10월 달에만 지금 뭐 100, 한 50% 되지 않나요? 10월에만. 6월 28일 이후에 더블이 넘어요, 지금. 10월 28일 이후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대놓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기준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절반의 물량을 뺏겼어요. 10% 비중에서 5%는 39,000원에 차익 실현했고, 또 이탈됐다가 또 지금 들어 올리는데, 뭐 개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이 이제 뭐 하실 수 있고, 지금 23%대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높여놨어요. 이건 이제 전략 기준 들으시면 소름 돋을 일이 있습니다. 소름 돋을 일이. 자, 보시면은 18,900원 10월 2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13일 이후에, 10월 13일 상한가 간 이후에 10월 2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18,900원, 19,200원, 19,000원.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범위. 그죠? 문자가 왜 11월 7일까지만 나가? 금양. 더 나가야지. 11월 8일. 그리고 오늘. 이 양반들이 바쁜 건 알지만 그렇게 빼먹으면 되겠어? 자, 28일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저희 직원분한테 얘기한 거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28일 날 그 상한가 기준에서의 27,000원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죠. 그렇게 해서 24,450원인데 밀려 내려가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했는데 쭉 뻗어가서 뭐 상한가를 찍었어요. 어찌됐건 이날 뭐 어느 위치에서든 전량 차익 실현했다고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 이상의 수익을 내고 28일 날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10월 31일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해요. 계속 10월 31일에도 25,000원, 25,700원, 26,500원, 27,100원에 일단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11월 1일, 2일에 또 편입하고, 그리고 3일, 4일 날은 그다지 변동성이 없었어요. 3일, 4일은.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제차 뚫은 34,550원에 일단은 어찌됐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여다보던 관점에 7일, 9일, 8일날 어제는 매수 문자가 없었나요? 8일날? 8일날도 문자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어제는 안 나갔나요? 저도 기억을 못해서. 9일날 9시 6분에 34,200원에 매수가 나갔고, 11시 오후에 39,0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나갔고, 8일날은 문자가 없었네요. 전체 문자의 기준만 설정이 잡혔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9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34,200원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카카오뱅크 쪽에 교육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금양에 대해서는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 추가 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정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흐름들, 그리고 금양 수익률만 따로 해서 따로 올리세요. 아까처럼. 그 기준 좀 다시 잡아 드릴 테니까. 자, 보시면은 26일 날, 25일 날 상한가 2번 있었고, 그죠? LNF도 움직이나요? 그리고 10월 13일과 10월 28일 날 또 상한가가 2번 있었고, 9월 달에도 뭐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리고 10월 31일, 11월 1일, 2일, 그 다음에 11월 3일, 4일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또 8일, 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지금 2조 3천억 수준의 종목인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매출이 작년까지 기준에 2천억이에요. 올해도 뭐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뭐 개발했다 이런 건 다 있는데 실질적인 펀더멘탈상 확인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본 거는 분석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는 거는 지금 기술적으로는 뭐 수급과 심리 부분인데, 수급 부분이 누군가 때려 사니까 지금 뭐 엄청난 강세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 범위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변동성 매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끌어갈 수 있는, 또 시가총액 2조까지 올려놓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 그 2조 원의 수급 흐름 속에서 제한적 부담이죠. 그러니까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사면은 지분 신고할 정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양이나 이런 종목은 뭐 조금이 아니라 넉넉하게 사도 지금 2조니까 뭐 1,000억을 사야 지분 신고를 해야 되니까 뭐 1,000억까지 안 사도 변동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교육은 나중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본다. 근데 이런 건 다 심리라는 거죠.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했다. 그게 7월 25일 날 내용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25일, 26일, 7월 25일, 26일 상한가를 간 거고. 그리고 9월 달,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변동이 나올 때 금양도 동반적인 강세가 나왔죠. 2차 전지주들은 뭐 강세, 순환적인 강세. 여기서도 강세가 나왔는데 그때 또 내놓은 게 또 세 번째, 우리나라 세 번째 원통형 배터리 개발의 성공,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상용화 될 거냐,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적인 흐름을, 강세를 가져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하고, 주력주처럼 편입 비중을 채우고 추세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정신없고 바쁘더라도 변동성이 밑으로 꽂혀 내려갈 때는 뭐 상한가도 가는데 하한가 못 가겠어요? 그게 굉장히 좀 주의해서 대처하자, 그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10월 달 들어서도 또 한 번 또 기준이 잡히죠. 그러니까 9월 중순에 시장이 무너지고, 그 기준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4조짜리가 21%씩 밀려 내려가고, 그런 흐름에 이제 금양도 변동성이 하방으로 뭐 굉장히 크게 깨져 내려간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또
콩고의 리튬 광산 개발이라는 그런 MOU 체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바로 외무부에서 콩고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관계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행 위험 국가인가 뭐 하여간에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표현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결론은 MOU 체결하고 이제 조회 공시가 요구가 나옵니다. 10일 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13일 날 또 상한가를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제 금융당국이 조회 공시 요구를 하죠. 무슨 내용이야? 명확히 공시에 어떤 일에 있어서든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시가 나오는 게 옳은 거죠. 어찌됐건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어. 뭐 그걸 가지고 불법이라 할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봐라고 했더니 결론은 뭐 내용이 좋으면 검토해서 내용이 좋으면 계약을 할 거고 내용이 안 좋으면 계약 안 할 수도 있고요. 두리뭉실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입니다. 뭐 홍보이사라는 분이 뭐 케이블 TV나 유튜브에 굉장히 뭐 자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나와서 많은 걸 홍보를 해요. 마케팅을 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뭐 콩고에 언제 출국하고 뭐 계약을 따올 것이며 이런 내용이 저도 유튜브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내용들을 좀 계속 오픈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금양 같은 경우에 13일 날 저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하루에 175만 주, 그러니까 거의 뭐 3%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상한가를 또 가요. 그리고 오늘도 71만 6천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은 카카오뱅크를 개장초에 교육을 안 잡았다면 금양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 강도를 들였을 거예요. 그래봐야 뭐 10%의 기준이겠죠. 그리고 또 이미 우리는 편입돼 있고. 그러니까 어제 야간 교육에서만 들어왔어도 가입하셨어도 오늘 개장초부터 뭐 초대박 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동성 매매의 기준, 그렇게 펀더멘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금양은 변동성 매매의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대박 나겠는데 뭐 상한가 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바이오주들 상한가 가듯이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잖아요. 결론은 지금 그 기준 거래량을 1,000억 원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잡고 있는데 물론 금양은 이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을 터졌지만은 7월 20일이 금요일일 거예요. 그리고 금양이 상한가 간 날이 7월 25일이 월요일일 겁니다. 금요일 기준에 1,000억을 넘긴 종목은 14종목뿐이 없었어요. 7월 달의 기준에. 장도 뭐 바닥에서 이제 막 돌릴 때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신다면은 1,000억 원만 터지고 양봉이면은 뭐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의 강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의 기준이거든요. 7월 25일 날 10시 반에 금양 VI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누가? 예쁜 공디님이.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에 39,900원의 고점, 오늘 장의 고점을 또 뛰어넘으러 가고 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 쪽이 3만 주 정도 더 들어왔네요. 74만 4천 주. 이거 넘기면 이제 4만 원대고 상한가 한번 찍겠죠. 뭐. 응? 윤정도 생일날 11월 9일날 결국은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한 종목이 나와주네요. 오늘 방송 원고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몇 종목인지 그 부분도 좀 설정해서 알려주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오전장 고점 39,900원을 그 공방을 하고 있어요. 저거 뚫리면 또 쭉 뻗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박이지 또. 근데 안타까운 거는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또 사고 또 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하셨을 텐데 일단 우리는 절반은 일단 뺏겼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예? 절반은 뺏겼고 나머지 갖고 간다. 7월 25일 날에도 10시 반이면요. 10시 반이면은 요자락이었어요. 15% 정도 등락이 나와 있는 6,200원. 아, 고점 뚫었습니다. 이제 4만 원 넘깁니다. 그럼 100% 넘기는 거야 또. 오늘 야간 방송 또 난리 나겠네. 학생제 TV. 그리고 상한가가 7,170원이었으니까 15%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저 자락에서 편입을 했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 했을 때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저기가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1,000억 원 수준의 거래
기준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 진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1,000억 원이 아니라 이제 상한가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뭐 상한가를 떠나가지고 1,0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80% 수준의 기준점을 잡아요. 그게 이제 2천만 주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0억이 아니라 1,500억 이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화요일 날.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방송 갖고 나가면 다 오른 걸 왜 주냐, 장난치냐, 약 올리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7월 26일 날 5% 강세를 띄었을 때, 5% 강세 띄었을 때, 자, 여기서 왜 편입 못 합니까? 왜 차익 실현 못 합니까? 왜 기준 못 잡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설정 범위를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을 해서 내가 과연 어디에서 편입할 수 있고 어디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고, 지금 25일날 상한가 간 종목을 9시 2분에 매직 계산기를 딱 올려드렸단 말이죠. 5.44%인데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 상한가 갑니다. 지금 금양 4450원 고점 26%까지 올라왔죠. 거래대금 터진 종목 상한가 못 간다고? 갈 수 있어요. 시가총액 2조짜리 상한가 못 간다고? 아니야.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LG전자도 2020년 12월 12월 며칠이었죠? 23일 윤정도 음력 생일날 상한가 갔잖아요. LG전자가. 근데 뭐 금양 나부랭이가 못 갈까봐? 지금 9,000원이잖아요. 여기 7월 26일날. 그거 대비해서 지금 4만원 넘겼어요. 지금 오늘 현재. 8월 4일 날에도 8월 1일 8월 4일에도 압박님께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 그럼 압박님이 그때만 매매하고 지금 매매 안 하시려나? 하시겠죠. 또 9월 5일 6일 7일 8일 9월 5일 12%, 9월 6일 19%, 9월 7일 13%, 9월 8일 26%. 달달달달 외우죠. 이때 다 들어갔으니까. 저 당시 기준에 또 얘기한다. 또 우리 피존 선생님, 저쪽 매직 마스터 방에 1+1 132만원짜리 방에 들어가 계셔서 넘어오십시오 9월 6일날 19% 오를 때 대박 났다고, 차 한 대 뽑을 거 대박 났다고, 자산이 어느 정도 진짜 20억이시라고, 그럼 넘어오세요. VVIP 방으로 1년 끊고 오시면 됩니다. 그때 오셨으면 금양 얼마냐고요? 저 때가 금양 14,000원, 16,000원? 9월 8일날 2만원대 찍고 내려온 게 16,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때부터 따져도 더블, 10월달로 따져도 더블. 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2,400 아끼려고 금양에서만 수억 원의 수익을 놓치신 거 아니에요. 방산에 43% 묶여 있어도 안 됩니다. 방산 정리하고라도 금양 10%쯤은 사실 수 있었어야지. 결론적으로 우리 피존 선생님은 제일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녹화 방송 보시면은, 안타까워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그렇게 잘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9월 8일 이후부터 보셔도 금양, 그리고 또 9월 8일 기준에서도 이게 26% 올라갔거든요. 26% 올라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1,000원대 찍고 거기서부터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입하신 분들은 요 이탈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18,100원 현재가에 안 들어간다. 연휴 지나고 들어간다. 이때 17,000원대로 끝나고 연휴 끝나고 16,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거기가 이제 저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분봉인데 1봉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금양이 여기까지 뭐 500%, 600%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간에 꺾일 때 이럴 때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거 하시면 결국은 변동성 종목에서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미래나노텍 괜히 뭐 21,850원에 괜히 매수사인 드리는 것 같아요? 고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을 22,800원 뭐 이런 기준에 괜히 잡아드리는 것 같아. 23,000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거래량 거래대금을 다 확인하고
그들의 추이 추세를 확인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응? 요 고점을 놓치셔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손절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17,000원대로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4만 원이잖아. 그럼 소름 돋는 건 여기가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9월 8일이고 중간 거 다 빼고 자 10월 12일 아까 말씀드린 콩고 관련돼서 MOU 체결했다. 시간의 상한가. 그 다음날 1,500만 주 터지면 들여다봅니다. 그 기준거래량 설정 범위 잡으십시오. 13일날 9시 43분에 14.24% 여기서도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6,500원에 편입 가능합니다. 편입하십시오. 18,000원 목표입니다. 그러나서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결론은요. 뭐 결론은요. 상한가지. 그 상한가에 우린 차익 실현 재편입 18,000원이 차익 그 목표 주가였잖아. 근데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18,000원이 목표 주가인데 18,700원 상한가까지 찍었잖아. 그럼 차익 실현하고 또 대처하면 되죠. 압박님 또 수익이잖아요. 8월 4일 이후에 8월 4일 이후에 또 6% 차익 실현했습니다. 19,750원에 10월 28일이에요. 이날도 상한가입니다. 이날 상한가인데 19,750원이면 2% 강세 2%. 이날 상한가 같다고 2% 강세라고. 이날 175만 주 샀다고요. 프로그램에서. 오늘 지금 78만 주 사고 있고. 결론적으로 19,700원에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아니 자산 여력이 되시는데 이걸 왜 안 들어왔냐고. VVIP 방에만 오셨어도 평균 2만원에 사서 오늘이면 얼마에 더블이죠. 더블인데 고점 차익 실현 재편이 고점 차익 실현 재편이 고점 차익 실현 또 재편이. 1차 VI 2차 VI 28일 2만원 평균 단가에서 그리고 상한가 끝. 상한가에 우린 차익 실현 풀리면 또 차익 실현. 월요일날 1,500만 주 보십시오. 근데 월요일날 1,500만 주는 안 터졌지만 변동성 15% 나옵니다. 그 28일 상한가일 때 어떻게 했어요? 17%, 21%, 22% 당일 기준의 수익을. 이걸 왜 놓쳐? 이걸 왜 놓치시냐고 이거를. 11월 7일날 33,300원? 이거 시초가가 얼만데요? 시초가가 29,150원이고 저가가 28,350원이에요. 29,500원은 살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도 늦었지만 불기둥 마스터가 33,300원. 불기둥 마스터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4명째 가입이 됐네. 그죠? 4명째인가? 하여간에 불기둥 마스터 1+1 99만원짜리 선착순 10명입니다. 지금 연락 빨리 취하시고. 응?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냐고. 지금 7일날 들어가서 8일 9일 이틀 만에 30% 하네요. 거래대금 최상위 삼성전자 네이버 금양 어떻게 해서요? 금양 31,800원 편입 31,700원 문자 사인 편입. 응? 11월 9일날 34,200원 편입. 이게 6%인데 개장 초에 카카오를 안 봤으면 카카오뱅크를 교육을 안 했으면 여기는 벌써 2차 3차 매수까지 나갔겠죠. 응? 그래 나서 교육 안 했으면 35,000원 또 들어갔겠죠. 계속 들어갔겠지. 어찌됐건 우리는 벌써 이미 7일날 다 편입에 끝내놓은 상태고 지금 금양은 또 고점 넘기로 가고 80만 주 프로그램에서 매수하고 있고 11월 9일날 36,100원 1조 이상짜리 여기까지 편입 가능합니다. 10시 11분 36,550원 38,050원 이것도 한 장 빼놔야 되겠네. 복잡하니까. 편입. 그리고 36,100원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굳이 그 다음에 38,050원 18% 그리고 나서 장중에 뭐 눌리거나 하면은 편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월봉 볼까요? 소름 돋는 거 한번 보시죠. 월봉의 목표 주가 이거는 얼마예요? 27,000원이 나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전 세계적으로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 없다 그랬죠.
돌파갭이 나오면 급진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교과서에 여기까지 끝이야. 자격증 시험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도서에. 그러니까 이거를 훔쳐다가 지 책인 양 이걸 훔쳐다가 자기 책에다 넣어놓고 이걸 팔아먹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썼으면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 자기가 써놨으면 목표치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게 전문가지. 없다고 우리나라에. 글로벌 시장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금양의 목표 주가 이게 언제예요? 28일 날 상한가 간 날. 상한가 간 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27,000원 잡아드렸어. 상한가 가서 20,050원짜리 25,050원 올랐단 말이에요. 25,050원인데 상한가 가서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27,000원을 잡아드렸는데 그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다. 그러고 나서 11월 2일 날 또 설정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2차 목표 주가는 45,000원이다. 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45,000원이 나온다. 콕방귀 꼈을 거 아닙니까? 32,000원짜리를 45,000원 간다 그러면 이게 윤정도가 정신이 있나 없나? 45,000원이 32,000원짜리가 내년 되면 갈 수 있다? 난 불가능하다고 봐. 내년에 못 갑니다. 그렇게 가면. 왜? 얘는 지금 펀더멘탈이 좋아서 냅두면 간다라는 종목이 아니라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응? 그런 종목이 내년 되면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결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잖아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45,000원이 11월 2일 날 얘기했잖아. 나는 제일 저는 아쉬운 게 V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꽃 축제 같이 보고 그 전에 또 모여서 같이 전략 짜고 포트폴리오는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 다 잡고 변동성 종목과 잡아갈 종목을 나눠놓고 지금 아니 막말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서 시가총액 5위, 6위, 2위가 그중에 6위 LG화가 갖고 있잖아요. 최소 30%에서 40% 한 달 만에 그 수익이 나고 있는데 LG화학 시가총액 6위짜리에 우리 방에서 돈을 다 들어가면 어때? 우리 때문에 주가가 왜곡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잡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냥 뭐 냅두면 가겠지. 냅두면 가겠지 뭐. 냅두면 뭐 알아서 가겠지. 아니라니까요. 주력주 편입은 편입으로 잡되 내가 매매가 원활하시면 거래 터진다고 따라붙었다가 거래가 둔화돼서 못 들어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냥 지금 봐봐요. 또 한번 빵 치면서 프로그램 들어와서 80만 주야. 45,500원이야. 고점 또 넘겨놨어. 이거 상한가 공방 한번 안 나올까? 내가 볼 땐 100% 나와요 이거. 응? 오늘 윤정도 생일이잖아. 축포 쏘나보지. 응? 결론적으로 이 45,000원이 그냥 우습게 뭐 장난치려고 올려놓은 글이 아니잖아요. 방송까지 갖고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급진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교육자료는 다 올려드렸었고 주봉 차트에 이 매직 계산 캔들 주봉 첫 번째 주봉 장악형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 이후에 또 장대 양봉 그 이후에 또 장대 양봉 주 단위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 주 단위로. 응? 와 진짜 금양을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왜 위험고지를 해드렸잖아요. 응? 7월 달에 4,960만 주짜리를 지금 5,800만 주로 800만 주 전환 사채 물량 4,500원짜리 전환 물량이에요. 4,500원짜리 전환 물량을 4,500원짜리 전환 물량을 2만 원에만 팔아먹었어도 얘네가 그럼 얼마예요? 15,000원 남겨먹은 거죠. 800만 주면 1,200억을 먹은 거야. 1,200억을 이건 뭐 끝까지 가보자는 건지 막 그냥 때려 밀어 올리고 있어. 아우 지금 상한가까지 550원 500원 남았어요. 500원. 응? 주봉에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나와요. 일봉에서는 상승 형태 확인형입니다. 왜 캔들에 대해서
아니 캔들에 대해서 그 캔들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왜 그 수익을 못 내냐 이거야 왜? 응? 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제 상식으로는 교육받고 대처하고 수익 내고 방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그 금양 같은 경우에 예? 금양을 떠나서도 우리가 지금 주력주 수익 범위가 음? 어우 뭐 지금 막 거래가 막 터지니까 자 하반기 기준에서 시장이 지금 대략 한 2%대 올라왔을 거예요. 어? 25% 수익입니다. 왜? 2차 전지 제대로 잘 가져갔기 때문에 저 비중 그대로 채워서 움직였다면 LG화학만 40% 수익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좀 못 간 거 저기서 커버가 돼요. 악을 쓰고 1대1대1 비중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좀 꾸려보자. 왜냐면은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우리도 하반기에 원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뢰도도 떨어지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지금 그 카톡방에 안 들어오시고 그냥 문자 받으시고 개별 그 분기 한 번 정도 미팅하셔서 포트 꾸리시고 하시는 분들 기준까지 하면은 지금 대략 한 100여 분 정도 남으시고 다 이탈됐단 말이에요. VVIP 반 기준에. 음? 그러면 남아 계신 분들은 절대적인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남아 계신 분들은 절대적인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자락이 흔들리는 거야. 어차피 신뢰도가 있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 자락이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 수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그냥 세팅만 해놓은 수익이잖아요. 세팅만 해놓은 수익. 6% 10월 이후에 계좌 수익이 11월 계좌 수익이 얼마? 5%. 여기에 지금 금양이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금양 포함 안 됐죠. 여기에 지금 카카오뱅크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 안 됐죠. 그러면 카카오뱅크 금양에서 변동성이 너무 무서워요. 그럼 일부만 편입하시면 되는 거고 대놓고 만지고 있으니까. 카카오뱅크처럼 시가총액 10조짜리 11월 2일부터 그냥 갖다 꽂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목이라면 거기서 왜 수익을 못 잡아내냐 이거죠. 우리가. 응? 결론적으로 응? 현재 기준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늦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장이 정점입니까? 이제 치고 올라오는 장인데 뭐 저기 뭐야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 뭐 좋아 그것도 현실적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기준에서도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전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 월등하게 제대로 가져가서 잘 대처를 하자. 일주월봉이야 좀 딱 보면 되는데 분봉에서 얼마나 이쁜 그림들이 나오는지. 응?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 터지고 거래 실리면서 음봉으로 미끄러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거래가 실리면서 응? 거래가 실리면서 미끄러진 적이 없다고 사실은. 그잖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배운 그대로. 기계적으로 배운 그대로. 10분봉의 기준인데요. 뭐 단순합니다. 논리가. 10분봉의 기준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개장 초에 매수의 기준이 잡힙니다. 10시 이전까지는 뭐 어지간해서는 차익실을 안 해도 되잖아요. 전일 그냥 눌려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큰 변동성이 아니라면 그럼 또 개장 초에 또 거래 터트리고 움직여줬으니까 갭상승이었고 거래는 수반돼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면서 여기까지죠. OMA 거래에 터치를 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캔들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의 위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일 기준에서의 뭐 흐름 범위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뭐
10%까지만 따라본다, 15%까지만 따라본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고 물량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고, 응? 그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별 기준에 수익 창출이 돼 있는 상태다. 나는 변동성 매매를 지금 기준 잡고 있다. 다 잡아갈 수 있어. 우리가 15%까지만 따라 붙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면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 여기서 카카오뱅크 교육을 안 했다면은 여기 당연히 편입을 기준 잡았겠죠. 여기서의 기준은 안 잡히겠어요? 거래 터져 있는데 쿵 밀리고 돌릴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준. 예? 물량을 우리가 39,000원의 절반을 뺏기긴 했지만, 여기서 변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요런 자락에서 또 요런 자락에서 또 요런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다 잡아가실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되죠. 우리는 우리대로의 기준점을 설정해 놓은 거고, 10분 봉의 기준에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 나오고 뭐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될 만큼 아주 급격한, 오늘 5%까지 밀린 적이 없어요. 3% 수준에서 다 마무리되고 끝나고 마무리되고 돌리고 3%, 고점 대비 3%. 여러분들 가장 못하는 게 뭐예요? 나 고점을 놓쳐요. 나 공포감이 앞서요. 나 뭐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기준점이 없는 거죠. 최악의 경우 3%를 기준을 잡든 5%의 기준을 잡든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라. 우리가 아까 절반은 뺏겼습니다 했지만 1.5% 기준이 1.5%. 이 큰 변동성에서 27%까지 올라오는 종목이 1.5% 되면 차익 실현한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명확하게 기준 잡고 대처하는 거죠. 차익 실현하고 단타를 친다라든가, 오전장이면 차익 실현하고 안 본다든가, 거래 정지 하루 들어갈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지금 5분 봉의 기준에서도 먼 그 구간을 땡겨놔서 그렇지. 자, 여기서 계상초의 동시효과 상황부터 우리는 들여다보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범위가 되긴 합니다만, 동시효과 부분에서 다소 중립적이었다. 여기까지는 중립적이었다. 시초가나 그냥 빨리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다. 못 봐가지고 중립이었다. 중립이지. 저 밀렸다고 뭐 전일 있던 물량 차익 실현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기준.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5%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매매가 원활하셨던 분들이다. 여기서 왜 편입을 못 하시나?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을 왜 못해? 기다렸던 흐름의 기준점들을 교육받으시고 제대로 대처하시고, 지금 불기둥방 1+1에서는 이제 야간에 1시간씩은 기초교육 다 해드릴 거예요. 기초교육. 그러니까 VVIP 방에 계신 분들도 기초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A, 20MA 터지는 그 기준에서의 변동성 기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일이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잖아요. 일일이 그거를 하나하나를 공식적인 기준에서 차익 실현하세요, 재편하세요, 차익 실현하세요, 재편. 물론 정점을 잡고 차익 실현할 땐 그렇게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아주 좁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 재편임, 차익 실현 재편임, 그건 아니잖아요. 10시까지 기준에 아주 좋은 그 편입 설정 범위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그 아까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락의 매직 계산기 설정 범위가 29일 오늘의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4,200원 몇 시에 9시 6분이고 또 올려드린 기준이 10시 8분이고 36,000원 12%까지 편입할 수 있으니까 최대 15%까지 편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일 대비해서 15%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2,100원 곱하기 15%면 얼마까지예요? 32,100원 곱하기 116 해주면 37,200원까지 편입할 수 있네. 그잖아요. 37,200원까지 편입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대로라면은 15%대까지니까 37,200원까지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37,200원까지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실 때 11시 기준까지 37,200원까지 여기까지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의 흐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요 기준의 고점을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스스로의 판단 기준. 저고점을 넘기는 기준. 앞전 기준에서 요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 여기서 왜 편입의 기준을 설정 못하냐? 요 기준에서. 이게 분봉이에요. 이게 분봉. 전일 대비해서 VI가 여긴가요? 여기서 나왔나요? VI? 안타까워서 그래.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안타까운 거고, 함께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기준점 잘 설정해서 대처하시는 게 옳은 거고, 그죠? 또 여기. 자, 이렇게 놓고 보면서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일주월봉도 뭐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려봅시다. 또 금량을 하루 이틀 녹화해드린 게 아니거든요. 요 기준점이 문자 나가고 또 매직 계산기 나가고 요 38,450원 그 기준, 그리고 빨갛게 줄을 거놓을게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요 줄은 여기는 마지노선이다. 15%에 15%까지만 따라붙는다. 15%대까지만 따라붙는다 우리가. 요 선이. 그러면 초기에 개장 초에 매일매일 들여다보던 종목인데 왜 여기서 편입을 못합니까? 매일매일 들여다봤는데. 그 9시 6분에라도 윤정도가 늦었지만은 빠르게 34,200원이라도 빠르게 사셔야 됩니다. 어제 그러니까 사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거래 터트리고 거래 수반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거래가 수반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중립적인 범위라고 치면 거래 수반됐는데 이제 뭐 이런데 중립이죠 다. 그리고 바닥에서 2%의 기준을 우리는 설정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바닥에서 2%의 기준, 또 요 바닥에서의 2%의 기준, 그죠? 그리고 여기를 찍고 나서의 마지막 쫓아붙을 수 있는 범위 기준. 그러면 요런 자락과 또 요런 자락과 요런 자락 돌릴 때 기준에서 15% 조금 넘기면 어때? 여기서의 이 자락과, 그죠? 여기서도 잡아요? 그럼 여기서도 잡으면 되지. 손절 범위로 형성돼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은 하루 종일의 거래가. 그러나서 이 빨간 색깔 위쪽 15% 이상은 못 따라붙는다고 했으니 여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중립적으로, 야 이거 오늘 뭐 윤정도 생일인데 상한가 한번 가려나? 미친듯이 거래를 터트리는데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 밀고 내려올 때 매도의 강도가 나쁘지 않은데, 오늘 카카오뱅크처럼 그쪽에 시가총액 11조짜리에 집중한이라고 금양의 매수자인이 한 번뿐이 못 나왔다고 쳐도 어제까지 다 편입해갖고 있었고, 그리고 여태까지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다 배우셨고, 지금도 늦지 않다면 몇 번씩 강조를 드립니다. 포트의 편입의 기준에 대해서 어렵다, 힘들다, 힘겹다 보내세요. 보내시고 대처하시고, 나는 손실이 너무 커요. 그거는 보내셔서 포트 관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혼자서 어차피 이조원장에 나 힘들어 해봐요. 혼자서 그렇게 힘들다고 해보셔야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심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반기에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장이었고,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나쁠 수 있는 장이 나오냔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서 말씀드린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갭에 대한 그 기준점, 그 기준점의 목표주가 47,000원 다 온 거지 뭐. 이제 다 왔잖아요. 이걸 처음에 47,000원을 목표주가를 설정합니다 했을 때 얼마나 웃으셨겠냐고. 이거를 1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27,000원을 이렇게 넘겨놨고, 그거는 갭에 대한 높이에 대한 목표주가입니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이렇게 해드렸죠. 2차 45,000원, 여기서 한 템포 치고 올리면 45,000원 되겠네요. 그리고 45,000원 속단 표현으로 못 가면 어때? 못 가면 어때? 이 정도의 흐름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썼어. 2차 45,000원 목표입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높이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하나가 있고요. 높이에 대한 설정 범위의 높이.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은 요 기준이 되는 거죠. 요 기준이. 바닥의 인식의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갭에 대한 자료 그대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보여지는 높이만큼 그 정도의 힘의 강도가 나온다. 근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의 높이만큼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47,000원까지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목표주가로 설정을 잡겠다. 뭐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윤정도 전략대로 좀 쫓아오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만약에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을 놓고 보겠다 하시는 경우라면은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그대로 또 따라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뭐 마감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37분이니까 40분이라고 잡고 43분 남았죠. 43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꼬리를 달고 쭉 내릴지, 우리는 좀 더 매직 계산기 잡고 거기서 이제 그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그 캔들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캔들 기준에서 놓고 봤던 범위가 여기서부터 7월부터 하반기부터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요 캔들 범위가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잘라서 계속 보여드린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이렇게 똑같이 또 그려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장악 확인형이 이제는 너무 좁아 보이죠, 공간이. 저 당시에는 이게 상승장악 확인형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저게 7월 말 상한가 2번 갔을 때 기준입니다. 거래 터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상승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를 5MA, 20MA 거래를 터트리고의 흐름.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이 되죠. 여기에서 중립적인 범위였던 구간은 요 자락에서의 흐름, 그리고 중립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은 이 자락에서의 흐름. 그잖아요. 그리고 하락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당연히 요 자락의 흐름이 되겠죠. 요 자락의 흐름.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그 기준점에서
전체적인 기준점에서 일단은 어찌됐든 캔들의 패턴이 됐든 아니면 변동성 매매의 거래량의 기준이 됐든 여러 가지를 이제 기준점을 잡을 때 그것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냐 그런 것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라면은 비중을 좀 높게 잡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변동성의 기준이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그렇다고 대놓고 주고 있는 종목을 이걸 수익을 안 내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얘는요 전환사채 물량도 많고요 아주 좀 지저분해요. 매매 안 하는 게 바본 거죠. 이걸 왜 매매를 안 합니까? 여기서도 지금 완벽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변형형의 기준이지만은 요자락에서 뭐 상승 잉태화 개념의 흐름을 논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요자락에서의 그 설정 범위 일봉입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에 편입의 설정 범위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 범위에 장악형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장악 확인형의 기준점. 요 그 일봉 기준에서 하나 눈여겨 보실 부분은, 기존에 저 일봉의 장중에 잘랐을 때는 초록색으로 잘랐어요. 초록색으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 보고요. 가능성은 뭐 높겠네요. 그러니까 매수 사인을 내죠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갭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거고, 갭. 그러고 나서의 흐름. 여기가 이제 중립범위인데 우리는 삼선 전환도의 기준까지 놓고 본다. 중립범위.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래가 없는 기준이니까 당연히 중립범위. 그러니까 거래 터진 날만 보면 돼. 이게 28일 날 상한가. 그 다음에 1일, 2일, 뭐 31일, 1일, 2일. 그 다음에 3일, 4일 날 거래 없이 둔화돼 있어. 그 다음에 7일. 그리고 8일 날 잠시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10월 달 대비해서 183% 올라와 있는 거고, 10월 12일 대비해서 183%, 12일 대비해서 13일 상한가 기준으로 잡는다면 거기서부터도 150%, 16,000원부터 올라온 거. 16,000원. 아니 이 수익을 비중이 좀 작더라도 가져가셔야지. 그 문자 사인만 몇 번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놓친다? 자, 마지막으로 매직 계산기 끊고 그리고 나서 텍스 그 전략 범위 보겠습니다. 금양의 11월 9일의 기준에서의 전략 기준을 잡습니다. 금양 지금 보시면 이번에 새로 편입할 수 있었던 가격이 이제 29,500원 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이제는 현재 주가에서는 더 이상 오늘 기준에 편입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준에.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고가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와 기준가.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39,000원에 5%를 뺏겼고 5% 남겨갖고 있는 거고, 뭐 마지막 이제 3%는 5%는 4만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자. 시장 조치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시장 조치가 이제 뭐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훼손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금융당국이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 요인을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해라 라고 한다면 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해요. 주의하라면 주의하는 거지 뭘. 몇 퍼센트 더 먹겠다고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더 먹겠다고 끝까지 막 오기 부리면 되겠어요? 42분입니다. 2시 42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불같은 장에서 이 불같은 장에서 현재가 부분이 7일날 이게 31,900원짜리 종목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매직 계산기 기준에 46,600원입니다. 26.48입니다.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상한가 나오라 그랬더니 진짜 나올 상황입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라 음력 생일날도 상한가 종목 그때는 10조 이상에서 한번 좀 나와주기를. 농담이 아니라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장의 흐름이라면 10조 이상짜리에서. 예전에 2년 전에 LG전자가 상한가 간 것처럼 그때도 코로나19 이후의 흐름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가격한 인상 이후에 흐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기준을 해석해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시장이 좋은 장이냐면요. 농담이 아니라 금양의 지금 이 거래대금이 2위예요. 그게 뭐가 좋은 거냐? 삼성전자가 1위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오늘 1조가 안 되지만 또 금양의 거래대금도 다소 아쉽지만 금양이 이제 여기서 상한가 만에 찍어준다면 그렇다면은 탄력 받죠. 삼성전기가 프로그램 순매수 1위, 하이닉스가 3위, LG에너솔루션이 4위, LNF 2% 그리고 LG화학이 3%, SDI가 강보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뭐 난리가 아니죠. 41,200원 28.35% 고점 대비해서 형식적인 범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1.5로 잡습니다. 변동이 뭐 이렇게 큰데 뭐 1% 그러면 그건 좀 무리수가 있고 1.5 그럼 얼마요? 46,600원. 그리고 3%면 얼마입니까? 40,0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 신규 추가 재편입은요. 고점을 넘길 때 편입 못하지. 네? 10% 이상 편입 불가. 전부 편입 불가. 오늘은 저가까지 저기까지 3분의 1까지 밀리고 2분의 1까지 밀린다. 3분의 1 해봐야 이제 뭐 10% 이상이니까 편입 불가고 38,400원입니다. 그게 그리고 37,100원이에요. 저기까지 밀린다? 안 되지.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1,500만 주. 그죠? 다 됐어. 다 됐어요. 급증기업의 등락범위 35,000원 벌써 넘어가 버렸어. 이거 넘어가 버렸어. 다 월봉 급증기업 목표 주가 이제 남은 거야.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어. 야,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 수익을 포기해요?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연단위 가입을 하셔서 2,400만 원 가입하셔서 내 계좌에 수익이 목적이 돼야지. 아니 세상에 무슨 그거 과금하는 거는 아깝고 그 좋아하시던 금양에서 이 수익을 다 날려버리고 못 잡아버리고 날린 게 아니죠. 못 잡아버리고 LG화학 20% 편입 비중 설정을 해드린 게 그대로만 10월 중순 10월 말에 그대로만 편입했으면 LG화학이 지금 현재 30% 수익이에요. 결론적으로 비중 20% 최소 15에서 20% 이상의 LG화학에서 또 2차 전지에서 하나솔루션 아까 매수사인을 같은 공간이라 안 드렸는데 어쨌건 뭐 매수사인 오늘 나간 기준이고 엄청나죠. 얘도 당연한 거고 좀 프로그램 쪽에 매수 막 때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시 또 왜 이런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못 잡냐 이거예요. 매수사인을 그렇게 강도 있게 드릴 때에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야죠. 오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금양, 또 하나솔루션, 또 삼성전기 이 부분에서 또 미래나노텍까지 해서 변동성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친다면 한국전력의 뭐 9%까지도 내일 기준에서부터는 본격적인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솔루션 못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유 내 종목 내 돈 가지 그거 하시지 말자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그게 어려우시면 전화하시고 문자 주시고 응?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고. 전화는 불편해. 전화로 혹시라도 종목에 대한 AS를 해드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제재가 있잖아요. 자, 하나솔루션 문자 사인 나갑니다. 49,000 뭐 지금 100원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VIP방 이상에만 발송을 합니다. 5% 추가 15%. 응? 얘를 편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불확실성 해소가 됐는데 거래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응? 거래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49,000원 저 물량 소진돼서 휘청 한번 움직이면 한번 탈랑하고 움직이면 자 VIP방 이상에만 발송을 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하나솔루션도 가져가시고 나머지 부분도 더 들여다보는 기준 찾겠습니다. 이쪽 그 홈페이지 오셔서 메인 배너 그 1+1 불기둥 것도 좀 버겁겠지만 올려주세요. 간단하게 뭐 정리해서라도.